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라떼 리뷰로 추억의 전자 키보드 한국전자의 다이나톤 HS900을 리뷰했었죠. 그런데 그 동영상 말미에서 HS900이 가지는 한계, 즉 건반 수가 모자라서 더 이상 피아노를 연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한계가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새 피아노는 샀어? 압류 샀죠. 뭔데?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요. 저의 니즈는 그랬습니다. 일단 어쿠스틱 피아노? 안됩니다. 왜?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뭡니까?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죠. 어쿠스틱 피아노를 밤이고 낮이고 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웬만큼 간이 크지 않고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쿠스틱 피아노의 한계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조율이 필요해요. 물리적으로 현을 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장력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관리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감당 못한다. 그래서 그냥 디지털 피아노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반 수가 모자라니까 무조건 풀 건반 88건반짜리 디지털 피아노를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에 고려한 것은 저희 집 주로 인테리어가 하얀색 아니면 회색 계열의 약간 밝은 톤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검정색 피아노를 들인다. 좀 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피아노의 색깔은 무조건 하얀색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별로 넓은 편이 아니에요.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들여놓을 만한 방에 공간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거실에다 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최소한도로 차지하는 슬림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또 슬림한 디자인에다가 되게 모던하고 스타일리시하고 심플한 그런 디자인이면 좋겠죠. 이런 디자인에 관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 디지털 피아노를 여러 개를 찾아보다 보니까 나는 피아노다! 이런 느낌을 주는 피아노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개인적인 취향일 수는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아주 그냥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지고 평소에는 티도 잘 안 나는데 피아노를 칠 때는 또 피아노처럼 쓸 수 있는 이런 피아노가 혹시 없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피아노의 음질이나 건반 터치나 이런 것들이 어쿠스틱 피아노와 거의 유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성비가 있는 모델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을 한 100만원 언저리로 잡았습니다. 물론 디지털 피아노는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시작은 한 30-40만원대부터도 시작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또 낮은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비교적 중저가형이지만 퀄리티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는 100만원대 언저리가 그나마 제일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나와에서 디지털 피아노라고 검색어를 넣고 가격대를 90만원에서 110만원대로 고정을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피아노가 많은 겁니다. 와, 디지털 피아노가 이렇게 많은가요?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되나 참 고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고른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콜그의 LP380U라는 모델입니다. 이 제품의 원래 모델은 LP380인데요. 이 모델은 2014년 3월에 출시가 됐어요. 꽤 오래되었죠. 사실 이 디지털 피아노인데 거의 7-8년 가까이 동일 모델을 팔고 있다고? 이거는 그만큼 이 피아노가 세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검증된 품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LP380이 2021년에 LP380U로 살짝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 콜그의 LP380U를 구매하였습니다. 이 피아노는 내돈내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콜그 LP380U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인데요. 건반 수는 88건반, 풀 건반입니다. 동시 발음수, 폴리포니는 120음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동시 발음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터치 셀렉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취향에 맞게 건반의 타건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원의 생성은 스테레오 PCM 방식입니다.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의 약자라고 했었죠. 그리고 내장되어 있는 음원 수는 30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듬 섹션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메트로놈 기능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피아노 자체적으로 녹음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녹음이 전혀 불가능한 거야? 그건 또 아니죠. 가능은 합니다. 어떻게? 그 라인아웃 단자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인아웃 단자를 통해서 외부 녹음기를 통해 가지고 녹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녹음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아쉬울 뿐인 거죠. 데모곡은 총 30곡이 들어가 있군요. 페달은 디폴트로 소프트 페달, 소스테노토 페달, 그리고 서스테인, 댐퍼 페달이라고도 하죠. 이 서스테인 페달 이렇게 세 가지가 디폴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는 2개인데요. 각 22W짜리 스피커가 2개라서 총 44W의 소리를 내는군요. 아주 빵빵합니다. 사이즈는 뭐 이렇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세로의 길이, 즉 깊이인데요. 이거 보세요. 260mm. 세상에. 피아노인데 차지하고 있는 깊이가 26cm밖에 안 된다고요? 엄청나게 슬림한 거죠. 와, 피아노의 깊이가 이렇게 얇다 보니까 어느 공간에서도 크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또 아주 심플하고 날렵한 느낌을 주는 피아노인 겁니다. 키보드가 아니고서는 디지털 피아노 중에서 이 정도의 슬림한 피아노를 보기는 더 이상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특징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면 건반이 Rear Weighted Hammer Action 3 키보드라고 해요.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지난번에 HS900 보여드리면서 건반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냥 보통 전자 키보드 건반들은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있는 가벼운 건반이죠.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디지털 피아노인데 피아노와 똑같은 느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쿠스틱 피아노는 어때요? 건반을 울 적에 묵직한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을 건반을 칠 적에 묵직한 느낌을 줘야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건반 반대쪽에다가 줄을 달아서 어느 정도 묵직한 무게를 느끼게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웨이티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웨이티드 방식 중에서도 리얼 웨이티드 그래가지고 실제 건반의 누르기의 압력과 아주 유사한 압력을 느끼게끔 만든 리얼 웨이티드 건반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해머 액션 3 건반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어쿠스틱 피아노는 그랜드 피아노도 그렇고 업라이트 피아노도 그렇고 건반을 치면 그 반대쪽에 있는 망치가 피아노 선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망치가 현을 때릴 때 이런 기계적인 액션이 손가락에 전달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망치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건반이라는 뜻이죠. 해머 액션 건반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해머 액션 3라는 방식이 상당히 그랜드 피아노의 건반 터치 느낌과 유사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미디도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피아노를 산다라고 한다면 제가 공부한 바로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음원의 음질이나 아니면 음색 이런 것들이 어떠한가라는 것과 건반의 터치가 얼마만큼 어쿠스틱 피아노와 유사한가와 동시 발음수가 얼마나 되는가 정도가 고려사항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대부분 부차적인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LP380U의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기사님께서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설치를 해주고 가셨는데요. 자, 이렇게 큼지막한 박스를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스피커 박스가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피아노의 건반 및 메인 모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양옆의 지지대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건반을 맨 위에 그리고 스피커 박스를 그 밑에 두고 양옆에 지지대를 맞추어서 나사를 조여주면 기본적인 틀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페달을 아래에다가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본체에 있는 커넥터 박스 뒤편에 있는 포트에 페달과 스피커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구매를 한 방진 매트를 밑에 깔아주고 그 위에다 피아노를 올려놓습니다. 아니, 디지털 피아노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꽂으면 소리도 안 나는데 방진 매트를 꼭 깔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맨 처음에는 좀 무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건반을 칠 적에 건반의 타건의 세기에 따라서 그 압력이 밑으로 이제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페달도 밟을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바닥으로 진동이 내려갈 거거든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파트에서는 방진 매트는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의자인데요. 그냥 일반 피아노 의자 말고 높이 조절용 의자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아이가 쓸 건데 이거 피아노 한 번 사가지고 계속 쓸 거잖아요. 1년 쓰다가 뭐 바꾸거나 이럴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의자의 높이를 조절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높이가 고정되어 있는 피아노 의자보다는 이렇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관을 보실까요? 네, 이게 바로 콜그 LP380U의 전면입니다. 일단 페달부터 보면 페달이 맨 아래쪽에 왼쪽부터 소프트 페달, 소스텐 오토 페달, 그리고 댐퍼 페달, 이렇게 3개가 디폴트로 장착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소프트 페달이랑 이 댐퍼 페달은 하프 페달이 가능합니다. 즉 꾹 눌렀을 때와 살짝 눌렀을 때의 그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페달을 잘 쓰시는 분들은 꽤 만족스럽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저가형의 디지털 피아노들은 3페달이 다 없고 휴대용 간이 서스테인 페달이나 아니면은 기껏 좋은 페달이 와봐야 그냥 서스테인 페달 하나가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그런데 LP380U는 디폴트로 정식 페달 3개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건반 밑에 뭐 살짝 뭐 보이는 게 있죠? 예, 요게 커넥터 박스인데요. 요걸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21년 사안이라는 것이 큼지막하게 써 있고요.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쓰여 있네요. 콜그사는 일본 회사입니다. 사실 이 디지털 피아노 업계에서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는 회사들은 거의 일본 회사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야마하가 그렇고 롤랜드가 그렇고 가와이도 그렇고 또 이 콜그도 그렇고 뭐 웬만한 회사들은 다 일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또 어떤 회사들은 기술 자체는 일본에서 개발이 된 기술이지만 요즘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다가 OEM을 줘서 실제 생산 자체는 동남아 국가에서 생산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그런데 콜그의 피아노 같은 경우는 다 이 일본에서 직접 장인들이 생산을 한다고 하는군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여기 왼쪽에 3.5파이 이어폰 잭이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뭘 이어폰 잭을 2개씩이나 넣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 콜그사가 참 배려심이 있구나, 디지털 피아노의 용도를 확실하게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이 디지털 피아노를 가지고 집에서 뭐 엄마와 함께 뭐 친다든가 아니면은 피아노 선생님이 집에 내왕을 해가지고 레슨을 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낮에는 뭐 그냥 스피커로 쳐도 상관이 없는데 밤에 칠 경우는 어떡하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밤에는 헤드폰을 껴야 되는데 보통은 헤드폰 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이가 소리를 들어야지 피아노를 칠 테니까 아이한테 씌운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치는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죠. 그러면 제대로 뭔가를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드폰 잭을 2개를 마련을 해서 둘 다 헤드폰을 쓰게 되면 외부로는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서 피아노 소리를 두 사람이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교습이 가능하겠죠. 아, 그래서 이어폰 잭이 2개구나. 요 이어폰 잭이 2개인 것은 꽤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커넥터 박스의 뒷면을 좀 보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맨 왼쪽에 USB 타입 B 포트가 있습니다. 이 USB 타입 B 포트가 LP380과 LP380U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LP380에는 지난번에 제가 HS900 보여드리면서 뒤쪽에 미디 단자 보여드렸었죠? 그 미디 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LP380U가 되면서 미디 단자 대신 USB 타입 B 포트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좋으냐? 일단 미디 케이블은 범용적이지가 않죠. 오직 미디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구하기도 번거롭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USB 타입 B 케이블은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도 3.5인치 외장하드 케이스라든가 뭐 아니면 프린터라든가 아니면 뭐 음향기기 같은 데서 USB B 타입 포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는 범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만 해도 집에 케이블 뭉치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 USB Type-B 케이블이 한 4-5개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 꽂아 놓으니까 아주 원활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미디 케이블이 필요했었지만 이제는 B-타입 케이블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라인아웃 단자가 있죠. 라인아웃 단자의 용도는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다가 스피커를 연결을 해서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보다 훨씬 더 풍부한 고음질의 피아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 옆에는 파워 포트, 그 다음에 스피커 연결 포트, 그리고 페달 연결 포트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건반 위에 있는 컨트롤 패널을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왼쪽에는 전원 버튼, 그 옆에는 볼륨 버튼, 그 오른쪽에 있는 버튼 2개는 내장되어 있는 데모곡들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 밑에 터치 버튼은 터치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 옆에 브릴리언스, 리버브, 코러스, 요것은 음색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펑션 같은 경우에는 미디를 연결을 할 적에 미디 단독으로 연결할 거냐, 아니면은 피아노 음색과 미디를 병행해서 연결할 거냐, 뭐 이런 각종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뱅크라고 해가지고 30개의 음원이 들어있다고 했죠. 총 3카테고리의 뱅크 안에 각각 10개의 음색들이 들어있어서 총 30개의 음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메트로놈 버튼과 메트로놈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업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에 전혀 무리가 없죠. 자, 그래서 어때? 만족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과연 저의 니즈가 얼마만큼 달성이 되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디지털 피아노냐? 아, 그렇죠. 88키? 아, 그렇죠. 실제로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게 LP380U고요. 요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HS900입니다. 이 파란색 부분만큼의 건반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도가 높아졌고, 여태까지 이 건반이 모자라서 못 치는 곡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이의 불만이 없어졌죠. 그리고 화이트 컬러, 아, 좋습니다. 인테리어 너무 좋아요. 집안의 분위기와 너무 딱 맞아떨어지게 깔끔하고 예쁩니다. 디자인이나 스타일 면에서도 대만족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디지털 피아노는 이렇게 건반 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전 이런 거 싫다고 했죠. 이거 보세요. 얼핏 보면 그냥 미니 테이블 같아요. 무슨 인테리어 소품을 위한 장식용 테이블 같다니까요. 너무 깔끔합니다. 아, 그런데 이게 피아노라니요. 아,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경이 많이 쓰였던 건 이 피아노를 놓는 위치였어요. 제가 저희 집이 좀 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에는 더 이상 뭘 들여놓을 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실에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실에도 뭐 이것저것 들여놓은 게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창가에다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LP380U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로 요렇게 요 부분이 뚫려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면 거실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어두워지겠죠. 그늘이 확 지겠죠. 채광량이 부족해지겠죠. 답답해 보이겠죠. 조그만 벽이 하나 생긴 거니까.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뻥 뚫리게 됨으로써 훨씬 더 환해지고 개방감이 느껴지고 탁 트인 느낌을 주어서 여기에 디지털 피아노가 있다라는 것이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림 앤 스타일리시 면에서도 왕따봉입니다. 자, 다음에 실제로 어쿠스틱 피아노와 소리나 터치가 비슷하냐? 일단 소리 문제인데요. 소리는 이 피아노 건반 바로 밑에 있는 이 스피커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으세요? 분명히 제가 아까 전에 소개를 시켜드릴 적에 22W짜리 스피커가 2개가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뭐야, 구멍이 4개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스피커 밑쪽을 보면은 공간이 좀 돼요. 11cm나 된다고요. 아니, 뭐 스피커의 크기가 뭐 얼마나 크다고 이 밑에 이렇게 11cm만큼의 공간을 잡아먹나? 아니요, 이게요, 단순히 스피커가 그냥 딱 꽂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공명통이에요. 인클로저입니다. 즉 스피커 자체의 출력이나 음질도 썩 괜찮고 저음부가 강조되는 것도 꽤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인클로저 안에서 서로
울려서 공명이 되면서 훨씬 더 풍부한 소리가 나와요. 야, 이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피아노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음질이야 별 큰 신경 쓸 일이 있겠나, 그냥 동급 가격대에서 다 고만고만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 개 후보군을 좀 뽑아놓고 유튜브에서 시연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이 LP380U의 소리가 제일 낫더라고요. 제 취향에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면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건반 터치도 보세요. 지난번에 HS900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건반이라고 했잖아요. 눌렀다가 딱 놓으면 다르륵 다르륵 하고 떨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건반을 딱 눌렀다 떼면 쓱 하고 올라옵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그리고 눌러 적에도 적당한 압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건반을 누를 때 쭉 눌리다가 어느 한 군데가 살짝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걸리는 데서 한 번 더 뚝 눌러야지 제대로 소리가 납니다. 이게 바로 해머 액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그곳을 지렛대가 되는 그 지점에 이르러서 딱 눌러줄 때의 소리가 나는 것이 어쿠스틱 피아노의 해머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한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리얼 웨이티드 해머 3 건반은 저음 쪽의 터치 강도와 고음 쪽의 터치 강도가 서로 다르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 실제로 어쿠스틱 피아노에서도요, 저음 쪽은 현의 길이가 길고 현의 두께도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망치를 세게 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고음부는 현도 얇고 또 현의 길이도 짧아서 살짝만 때려도 고음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쿠스틱 피아노도 저음부에서는 강한 해머를, 그리고 고음부에서는 약한 해머를 쓰게 되거든요. 그 느낌을 그대로 이 디지털 피아노에도 적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그냥 피아노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지털 피아노와 어쿠스틱 피아노의 차이점을 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런 모든 썩 괜찮은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가격은 100만원대 언저리다. 이거는 가성비 최고인 거죠. 그리고 제가 콜그 LP380U를 사용하다가 발견한 뜻밖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 나는 분명히 피아노만 샀는데 오디오가 생겼네. 엥?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USB-B 타입을 피아노 뒤에다 꽂고 다른 쪽에 이제 USB 케이블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음악을 플레이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야, LP380U의 스피커 박스에서 소리가 나와요. 근데 소리가 좋아요. 그냥 오디오야, 오디오. 고음부와 저음부가 아주 생생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홈시어터나 아니면 고가의 스피커 세트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꽤 괜찮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아주 만족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단점이나 아쉬운 점은 없느냐? 아니죠. 있긴 있죠. 일단 제가 제일 거슬렸던 건 미디를 연결을 했을 적에 좀 딜레이가 살짝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태블릿 PC P12를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이전에 이미 리뷰를 한 바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디지털 피아노와 연결을 해서 피아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앱을 하나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디를 통해서 연결을 해놓고 피아노 건반을 치면 태블릿 PC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피아노를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피아노 건반을 눌렀을 적에 그것이 실제로 태블릿 PC에서 그 신호가 반영이 되는 속도가 살짝 딜레이가 있어요. 딱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콜그는 좀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콜그 LP380U의 단점이 아니라 미디 인터페이스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미디라는 인터페이스가 개발된 지 상당히 오래된 기억인데, 상대적으로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기 때문에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심도 분명히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콜그의 LP380U의 문제라기보다는 미디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USB 포트도 A 포트가 있고 B 포트가 있고 C 포트가 있는데, 그리고 요즘은 이제 USB-C 포트가 이제 거의 대세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 A 포트가 그나마 대중화가 되었었던 건데, 아니 그 흔하지 않은 B 포트가 왜 들어있을까? 그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USB-C 포트가 들어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은 사실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아쉬운데, 콜그에서 제품 구매 소비자들을 위해서 콜그 앱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유료 앱도 있고 무료 앱도 있고 한데요. 대표적인 게 콜그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사운드 음원 라이브러리 앱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콜그 모듈을 연결을 하면, 제가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디지털 피아노에는 음색이 30가지의 음원만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음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전자음이랄까, 아니면 현악기 음이랄까, 아니면 뭐 기타 음이랄까, 관악기 음이랄까, 하여튼 그 일반 신디사이저에 버금갈 정도의 그런 많은 음원들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콜그 게짓 툴 LE라고 하는 앱도 있거든요. 요것은 실제로 이 피아노를 연결을 해서 음악을 작곡을 할 수 있는 앱이에요. 그래서 음을 찍고 그래서 악보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앱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겠어요, 유용하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앱이 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거 진짜 연결되면 좋은데 아쉬움이 좀 큽니다. 안타까워요. 그리고 다음 아쉬움으로는 녹음할 수 없다라는 것도 좀 단점이죠. 사실 지금이야 별 쓸모는 없겠지만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좀 수준에 이르게 되면 피아노를 딱 치고 나서 내가 뭐 틀린 부분은 없었나, 좀 고칠 부분은 없나 한번 녹음을 해놓고 다시 들어볼 만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좀 아쉽긴 하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이 콜그 앱들인데, 이 앱들을 안드로이드에서 쓸 수 없다는 게 엄청나게 아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것도 조금 아쉬워요. 요즘들은 이제 대세가 이제 블루투스 적용이 이제 대세가 되다 보니까 블루투스를 적용한 디지털 피아노들도 꽤 있거든요. 물론 약간 그 가격이 좀 세지긴 합니다만, 그런데 LP380U는 USB까지는 들어왔으나 아직 블루투스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아쉬움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블루투스가 적용이 된다면 굳이 미디나 USB 케이블 없이도 직접 앱과 연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저것 많은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블루투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 피아노들도 그렇게 뭐 다양한 다른 블루투스 기기와의 연동성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디지털 피아노 제조사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좀 더 R&D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단점 또한 있는 디지털 피아노가 LP380U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LP380U가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 무엇보다도 이 디지털 피아노가 우리 집안에 음악을 가져다 줬어요. 응? 당연하지. 디지털 피아노니까 당연히 피아노를 치면 음악이 들리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일단 디지털 피아노가 이쁘게 생겼으니까 애가 피아노를 열심히 쳐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 있는 피아노보다도 더 멋지고 이쁘다고 집에서도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특하네 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저희 와이프도 피아노를 쳐요. 저희 와이프는 예전에 아주 어렸을 적에 뭐 체르니 40번까지 쳤다고 그랬나 뭐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벌써 몇십 년을 이제 손을 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 피아노를 보니까 다시 한번 쳐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녀간에 어느샌가부터 이 피아노 쟁탈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치고 나면 딸이 가가지고 또 치고 있고, 또 딸이 다 치고 나면 또 엄마가 치고 있고,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저도 흥미가 생기더란 얘기죠. 저 아시죠? 저 옛날에 바이엘 상권까지만 치고 끝내버렸던 거. 근데 요즘 다시 피아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피아노에 붙어가지고 음악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집안에 음악이 넘쳐나는 가족 생각하면 얼마나 보기 좋고 따뜻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LP380U가 우리 집안에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커다랗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만족이에요. 비록 100여만
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그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효과를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컨텐츠가 재미있었다, 유익했다, 꽤 괜찮은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 고마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한자